이게 1번 문제죠. 지금 이제 여기 a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값을 이제 치환을 해가 넣습니다. 변수가 아니고 상수네. 근데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수식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0, 그 다음에 요거 모두 연산 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 나누기 3 하면 몫은 3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 되죠. 네. 그 나머지 1 하고 이제 요 2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곱셈이 두 번째 순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1하고 2가 곱해져 가지고 결국 요 값은 2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4가 더해져 가지고 A에는 뭐가 저장되냐면 6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문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if else를 계속 한 거하고 똑같죠. if else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문을 통해 가지고 요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만약에 요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디폴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if else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고른다든지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A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고를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0.2가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뭡니까? 범위 아닙니까? 그죠? 0, 1, 2.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3, 4, 5. 그 밑에 있는 거는 6, 7, 8. 그 다음에 8, 9, 10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A에 들어있는 값이 6이죠.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프린트 C, 요게 이제 출력이 돼가지고 콘솔에는 C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답이 C예요. 네? C.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의문사항 있습니까? 왜 C가 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튜플에 대한 겁니다. 이제 여기 A에다가 이제 뭐를 저장했냐면 튜플을 저장했습니다. 튜플. 튜플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값을 넣는 거죠. 지금 이제 1, 2 개를 넣는데 여기다가 이제 배열처럼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을 쭉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개가 이제 쌍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1하고 1.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케이스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처음에 0, 0이냐,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0, 언더바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 언더바냐. 그 다음에 1, 1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가 출력됐습니까? C가 출력됐죠. 답이 C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 게 1, 1인데 맨 첫 번째 건 아니죠.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왼쪽에 0이고 오른쪽 것 언더바는 이제 아무 값이나 올 수 있습니다. 뭐 100이 와도 되고 200이 와도 되고. 근데 왼쪽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요게 1이고 요게 아무 값이 와도 된다 했으니까 요 C 세 번째 요 놈이 이제 해당되죠. 물론 그 밑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if else처럼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만 먼저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이제 먼저 해당되기 때문에 요게 먼저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CD 두 개를 답을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아니죠. 하나만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while문입니다. 반복문. while 반복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a라는 변수에 이제 0이 저장되어 있고 i라는 변수는 1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데 a에다가 뭘 하냐면 누적을 합니다. 이제 i의 값을 누적을 하고 그 다음에 i를 증가시키고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while 다음에 얼마만큼 반복을 할 건지 조건을 이제 여기 적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부터 10까지 더할 수 있도록 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가 이렇게 1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해주면 10 time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0번 반복하는 1부터 10까지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한 사람도 맞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10 times죠, 그죠? 10번. 만약에 이제 i가 11이 되면 수행을 안 하고 빠져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까?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문제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조금만 내가 바꿨어요. A가 10이 있고 B가 20인 이런 이제 경우에 우리가 이제 CD 값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C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A가 B보다 작은데 펄스죠. 근데 not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true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AND를 했습니다. AND를 하면 뒤에 있는 것도 true가 돼야만 true가 되죠. 근데 다행히 이제 B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도 true고 앞에 있는 것도 true고 이렇게 해서 이제 true and true 했기 때문에 이제 true가 된 거예요. 그래서 C의 내용은 이제 true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건데 A가 B 이러면 이제 이게 true죠. 근데 뒤에가 뭐가 되어 있냐면 or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true가 되는 거죠. 근데 B가 이제 10보다 작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사실 false죠. false인데 앞에 있는 게 이제 true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 다 true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제 프린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C하고 콤마 D하고 이렇게 이제 찍었죠. 예. 그러면 이제 true, true 이게 이제 정확한 답입니다. true, true. 근데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쓰면 다 맞다고 해줬어요. 뭐 true, true 안 하고 그냥 true, true 해도 이제 맞다고 해주고 이제 어지간해 true, true가 이제 중요하니까. 근데 어떤 학생은 C equal true, D equal true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은 조금 이상하다 해서 이제 세모 줬어요. 세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가 A 플러스 플러스 이거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D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31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31 마이너스 9가 됐습니까? 요놈은 10이 여기에 C로 더해지는 거고 요놈은 21이 더해지는 거죠. 먼저 더해져 가지고 그래서 10 더하기 21 해가지고 31이 된 거고 요놈은 11. 요게 이제 현재 11이 돼 있는데 그 11이 그대로 이제 뒤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11 빼기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는 B는
현재 21인데 먼저 하나 빼버렸죠. 20이죠. 그래서 11 빼기 20 해가지고 마이너스 9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잘 보면 되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이제 배열에 대한 겁니다. 이제 배열이 있는데 내가 이제 영문자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영문자 대신에 한글로 이제 다 넣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넣냐면 사과,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포도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개의 이제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A의 첫 번째 거를 값을 바꿨어요. 이제 뭐로 바꿨냐면 복숭아로 이렇게 하면 이제 A의 배열의 값이 뭐가 됩니까? A 배열의 값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사과, 복숭아, 포도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한 개를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A. remove at index 해가지고 인덱스 어디 걸 없앴냐면 1번 인덱스 걸 없앴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A의 값이 뭐로 바뀌었어요? 복숭아가 없어져 버렸죠. 사과, 포도만 남았습니다. 사과, 포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개 추가했습니다. A. append 해가지고 뭘 추가했냐면 배라는 놈을 추가했어요. 배. 그래가지고 이제 A를 찍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사과, 포도, 배 이렇게 되죠. 사과, 포도, 배.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개를 더 삽입했습니다. A. insert 한 다음에 어디다 뭘 삽입했냐면 인덱스 1번에다가 뭘 삽입했냐면 감을 삽입했습니다. 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A 지금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이제 for I in A 있는 놈을 이제 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rint I 이렇게 4 times 4번을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과감 포도배 이렇게 사과감 포도배 사과감 포도배 이렇게 이제 있으면 좌우지간에 된다. 좀 헷갈리긴 한데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땡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땡땡 키가 있죠. 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과일 키가 과일이에요. 이제 과일. 그 다음에 과일에 해당되는 값은 사과. 그 다음에 이쪽 키는 뭐냐면 꽃. 그리고 값은 뭐냐면 장미.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키는 곤충. 값은 나비.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원소가 3개인 이제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키 꽃에 대해서 이제
값을 뭐를 넣습니까? 키 꽃에 대해서 값을 뭐로 넣냐면 국화로 바꿨어요. 이제 국화. 예. 그러니까 이제 A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A가 이렇게 바뀌었죠. 장미 대신에 이제 국화로 바뀌었어요. 이제 과일, 사과, 꽃, 국화, 곤충나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 없앴어요. 이제 A. remove value for key 한 다음에 어떤 키에 대해서 없앴냐 하면 키 뭐에 대해서 없앴어요? 과일 키에 대해서 없애버렸죠. 과일 키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A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찌 됐습니까? 과일 키가 없어지 버리고 이제 꽃, 국화, 곤충, 나비 두 개만 남아버렸죠. 이제.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한 겁니다. 이제. 출력을 하는데 키하고 값 두 개를 다 들고 왔어요. 이제. 키는 I에, 그 다음에 값은 J에다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A에 있는 거를. 그런 다음에 출력을 했어요. 이제 프린트. 출력을 하는데 이제 두 개씩 찍는 겁니다. 이제 두 개씩. 뭘 찍냐면 I에 있는 거. 키 찍고, 그 다음에 또 J에 있는 값 찍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 국화, 그리고 그 밑에 곤충, 나비 이렇게. 키하고 값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찍은 거죠. 딕셔너리에 대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함수. A라는 함수인데 A 안에 이제 매개 변수가 정수 X입니다. 이제 X인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점점점이 있죠. 점점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의 값을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턴 값도 두 개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수값 두 개를 리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안에 이제 함수 안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 변수가 있는데 초이값은 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안에서 뭘 하냐면 x에 대해서 전체 x에 대해서 이제 누적을 합니다. x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씩 어디다가 누적하냐면 t에다가 i를 계속 누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넘겨주느냐면 이제 x의 개수 카운트 있죠. x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합친 거 이 두 개를 이제 리턴해줘요. 내가 나눠준 그 유인물하고는 반대죠. 합하고 개수를 이제 살짝 바꿨더니만 그걸 그냥 적더라고. 합을 앞에다 적고 개수를 뒤에 적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내가 똑같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 이제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해가 y에다가 리턴 값을 받는데 a에다가 뭘 호출하냐면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를 이제 넘겨줘요. 그러면 1부터 5까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x에 들어가는 거죠. x에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t에다가 이제 x에 있는 걸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더하는 거죠.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이러면 t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15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린트 하는 거예요. 이제 프린트 하는데 이제 리턴 되어 온 게 두 개죠. 처음에 이제 리턴 되어 온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y.0에 들어가죠. 그리고 콤마 또 두 번째 리턴 되어 온 거는 y.1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값이 어떻게 된 겁니까? 5,15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한 답입니다. 5,15 이렇게 이제 적은 학생도 있고 그냥 5, 15 이렇게 적어도 맞다고 해줬어요.
근데 15 한 사람은 틀렸다 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y.0 대신에 이제 number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number. 그리고 여기는 y.1 대신에 sum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위에 리턴 값 int에다가 뭘 붙여줘야 됩니까? 이름을 적어줘야 되죠. 리턴 값의 이름. number 땡땡. 그리고 여기에는 sum 땡땡.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으라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화살표 안 적은 사람도 있고 괄호 안 적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이것만 덜렁 적어 놓으면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한 사람이 많더라고. 이렇게 이것만 적은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당신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죠. 또 그냥 화살표만 이렇게 붙여주는 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반드시 괄호 까지 이제 다 넣어줘야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화살표, 괄호 이렇게 빼먹은 사람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눈으로만 공부해놔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 함수의 이제 매개변수 외부 파라미터 이름 정하는 거 문제였는데 a라는 이제 함수인데 요 괄호 안에 알맞는 내용을 적으시오 뭐 이런 거였죠. RETURN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이제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뭘 하도록 이제 만들어라 했냐면 문자열 ABC가 리턴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S1, S2, S3에 ABC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자열이 합쳐져가 ABC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한 거를 이제 B에다가 이제 담았습니다. B에다가 A를 호출하는데 여기서 P1에 A를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괄호안에 우선 뭐가 있어야 됩니까? S1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죠. S1에 대한 스트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콤마 S2에 대한 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내부 변수 S2 그 다음에 S3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넘겨주는 게 하나밖에 A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BC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BC를 어디다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A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S2, S3에다가 조이값을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B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매개변수도 마찬가지로 조이값을 C라고 줘야만 이제 되죠. 그리고 요놈은 이제 A 값을 이제 받아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이름을 P1이라고 붙여줬죠. 그래서 이제 안에서 사용되는 이름하고 별도로 이 앞에다가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S1은 외부에서는 P1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A, B, C가 이제 리턴돼 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 리턴된 이제 B를 프린트해 보면 되겠죠. 이제 A, B, C가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적은 사람이 잘 없어요. 이게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뭐 이렇게 적는 학생도 있어요. 이게 S1 이렇게 적은 학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P1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적은 학생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니죠. 이것도 이제 아니고. 이거는 요 S1과 요 S1이 같을 때 얘기인데, 지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P1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클래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 A가 있고 안에 변수가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A라는 변수가 들어있습니다. 초이값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구조체 B가 있죠. 그리고 안에 B라는 또 변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이제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했죠. C는 이제 A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D는 구조체에 대해서 이제 생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C 안에 있는 A 변수에다가 뭘 넣냐면 A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B에다가는 뭘 넣습니까? B 값을 넣었죠. 클래스 안에는 A, 구조체 안에는 B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놈을 복사를 외웠어요. 이제 복사. E라는 곳에다가 C를 복사해 왔어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F라는 곳에다가 구조체 D를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해 온 곳에다가 이제 값을 다 또 새로 집어넣었어요. E.A에다가는 뭘 넣냐면 C를 넣었어요. C. 그리고 F.B에다가는 뭘 넣냐면 B를 넣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쭉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프린트. 뭘 출력하냐면 먼저 C.A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D.B 그 나눠준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E.A 콤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B 이렇게 이제 다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출력됩니까? CB, CD가 출력되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는 이제 뒤에 복사해온 것을 바꾸니까 원본도 바뀐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참조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구조체는 이제 뒤에 것만 바뀌죠. 뒤에 것만. 원본은 그대로 있고. 이런 문제였고. 구조체와 이제 클래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는 이거 틀린 거 고치시오 뭐 이런 거였는데 클래스하고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체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백 그래서 구조체와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객체를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값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이제 상수로 선언을 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렇게 상수로 선언하니까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상수로 선언하면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변수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변수로 선언해야만 이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적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12번은 나눠준 유인물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제 항의도 바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북이고 하니까 이거는 다 적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 다음에 13번도 똑같죠? 100, 200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하고 똑같습니다. 요놈 A에 이제 초이값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100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는 B인데 A를 상속받고 있죠. A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에는 200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B 클래스를 이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B 클래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C의 AB를 이제 프린트 해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B에 대해서 인스턴스 C를 생성한 다음에 그 안에 당연히 B는 들어있는 거죠. A는 어디서 왔어요? 클래스 A에서 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클래스 A에 있는 놈은 B에서 상속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C.A 더하기 C.B 하니까 클래스 A에 있는 A 변수 그리고 클래스 B에 있는 B 변수의 값이 더해져가지고 이제 300이 된 거니까. 그래서 답이 300.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문제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init 함수를 이제 오버라이딩 하는 문제인데 클래스 A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놈이 이제 문자열 스트링이고 요걸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제 init 함수가 이제 들어있죠. 거기서 이제 A를 뭐라고 초기화했습니까? 대문자 A라는 값으로 초기화했죠. 그 다음에 B 클래스가 있는데 A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변수가 없어요. 이제 변수가 없고 뭐만 있냐면 init만 들어있습니다. init 함수만. init만 들어있는데 요놈이 이제 위에 있는 init하고 이제 중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요 init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모 클래스인 A 클래스의 init들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A 변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이제 뭐로 증가시키냐면 원래 A가 들어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B를 추가했어요. 그런 다음에 B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뭐를 찍었냐면 A 변수의 값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처음에 A 클래스에 있는 A 변수의 값이 A가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B에서 A를 상속해 오면서 다시 초기화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원래 있던 값에다가 B를 더 더해놓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인스턴스 C에서는 이제 C.A를 찍어보면 당연히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제 AB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값이 AB. 그리고 15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과제 했던 거 마지막 했던 건데 좀 비슷하게라도 설명을 하면 이제 세모 점수 좀 이제 아주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으면 2점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뭐 이거 한 내용 중에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 어디서 봐야 되냐?